자,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 몰래카메라 사건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제 사건별 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얼마 지급됐는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한 번 촬영하면 얼마, 뭐 몇 번 촬영하면 또 얼마, 어디를 촬영하면 얼마, 여기를 촬영하면 얼마, 저기를 촬영하면 얼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러한지 보실 수 있겠죠. 실제 20가지 사건들의 합의금 액수, 합의 여부, 그리고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왜 합의금이 차이가 있는지 가감없이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20가지 사건들 경우에 한정한 거기는 한데, 작은 게 이제 합의금이 최소 200만 원, 최대 3,500만 원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 분들도 계시죠. 합의금 수준이 또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습니다. 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이 3번 사건 합의금은 200만 원, 비슷한 부위를 촬영한 14번 사건 합의금은 300만 원인데 모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2017년도 때입니다. 5년 전이에요. 오래됐다는 거죠. 18번 보면은 2021년도 사건인데 촬영 부위는 3번하고 14번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합의금이 1,000만 원이에요.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거죠. 합의금이 대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제가 합의를 해보면은 예전보다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그 시작점부터가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뭐 그냥 한 2, 300만 이렇게 그냥 수줍게 말씀을 하시다가 뭐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500만 원 기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보통 1,000만 원 뭐 이렇게 그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런 걸 느낍니다. 합의금 높게 요구하는 경우는 나가 떨어져라 이런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포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합의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거절의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의금이 증액되는 추세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 원인을 제가 들여다보면은 예전 같으면 몰래카메라 사건들 이런 거 그냥 좌시하고 넘어갔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다 이래가지고 근절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감정이 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용변 보는 모습 촬영했던 18번하고 11번 사건이 각각 합의금이 800만 원, 1,000만 원이었는데 이 8번 사건은 제가 조정을 좀 부탁을 했어요. 피해자분한테. 그래서 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거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락을 해서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음부터 두 사건 다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죠. 9번 역시 피해자가 처음 요구한 수준 그대로 지급하고 이제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좀 높아졌다는 거고요. 1번하고 10번, 19번 사건 보시죠. 이제 다 공통적으로 잠을 자는 모습, 똑같은 얘기지만 옷을 벗고 잠을 자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모두 다 초범인 공통점도 있죠. 그런데 1번은 합의금이 300만 원이에요. 10번은 900만 원, 19번은 또 3,500만 원이에요. 이게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19번 사건의 경우 19번 분이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랬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1번하고 10번은 피해자가 한 명입니다. 근데 19번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합의금이 늘 수밖에 없죠. 다 합의를 하려면 2,000만 원 합의금 지급했던 20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촬영 부위 어디를 찍었냐, 방법 어떻게 찍었냐, 횟수 얼마나 찍었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몇 명인지가 내가 이제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합의금 수준이 이제 더 높아진다,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한 명이면 1,000만 원인데 피해자가 3명이면 3,000만 원. 그냥 이렇게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5번하고 7번, 13번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성관계 장면 촬영하는 거예요. 합의가 공통적으로 안 됐죠. 이 내포된 의미가 뭘까요?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했다, 촬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할 정도로 서로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이일까요? 연인 관계죠. 실제로 5번, 7번, 14번 전부 연인 관계였습니다. 뭐 헤어진 연인, 뭐가 됐든 이것 때문에 헤어진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 연인 관계인 경우도 있고 이게 바로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부분인데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느꼈을 배신감이 굉장히 상당하겠죠. 결국 합의금을 아무리 높게 지급할 의사를 밝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세 건 다.
신체 노출의 정도도 굉장히 높고요. 이게 얼굴이 또 드러나다 보니까 신원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영상물이 이제 또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또 이 부분을 또 유출이나 별도로 또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디 또 따로 저장해 둔 거 아닌가, 이런 걸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뭐 확인을 시켜 준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 디지털 파일 자체가 언제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처벌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합의 가능성이 낮고 결국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8번하고 11번은 용변 보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체 노출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내밀한 은밀한 공간이잖아요. 이 화장실 한 칸, 여기가. 여기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누가 그거를 찍거나 들여다본다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수치스럽고 좀 무섭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중 화장실을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이런 이제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이제 중하다 보니까 또 신체 부위 노출도 중하고요. 그러면은 이 성관계에 못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또 들죠. 뭐 실제로 성관계 장면하고 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면은 제 경험상에 따르면은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합의가 성관계에 비하면 좀 잘 되지 않았나, 비교적 쉽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신뢰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관계가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 찍는 거 아는 사람 찍는 경우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모르는 경우, 모르는 사이를 이렇게 찍는 경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합의하기가 또 오히려 더 쉽지 않나. 아는 사람인 경우는 합의하는 게 쉽지가 않다. 합의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표 이렇게 보시다가 문득 이제 이상한 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7번 사건 한번 보시죠. 합의를 안 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아니, 기소유예를 받으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하셨을 겁니다. 17번 사건은 자수를 했습니다. 제가 권유를 했죠. 이분이 이제 촬영 당일날 자수를 했어요. 제가 권유를 했는데 이 권유에 잘 따라주시고 또 본인 잘 수긍하고 이렇게 또 금방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심을 하고, 자수하는 게, 결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었던 거고요.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합의 없었어도 참고가 많이 됐던 겁니다. 16번도 합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분이 동정요건가 있는 분인데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합의를 안 했는데 왜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았을까요?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경우였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이제 몰카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 또 피해자들을 다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명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뭐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이름표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보통 이 길거리에서 찍는 카메라 영상물들 보면은 엉덩이면 엉덩이 이렇게 특정 신체 부위만 딱 부각해서 찍어요. 또 이분들이 찍는 분들이 이제 본인이 찍고 싶은 부위만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만 찍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이제 어떤 여성의 신체 부위 이런 걸 찍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만 보고 이제 누군지 판단이 안 되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피해자가 뭐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가 이제 항소를 할 때 보통 이런 부분 가지고 코멘트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합의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사실은 합의를 할 수가 있어야 합의를 할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없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들이 있었다. 다만 내가 열심히 합의를 하려고 피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 피해자분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사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설득력 있게 이런 부분을 재판부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런 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자, 6번은 동정절도 있고 또 합의도 안 됐는데 또 집행유예가 나온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재범 가능성이 항상 문제시되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재판장님이 이분이 보면은 이 사람 또 선처해주면 또 찍으러 다닐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사람이 이제 재범할 우려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어떻게 좀 주장을 하면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권유한 방법이 뭐였냐면 카메라를 부수는 거예요. 카메라를 이제 손으로 이제 부수는 장면을 제가 촬영을 했어요.
실제 저하고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 부수고 이제 뭐 이렇게 카메라 장비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다 부쉈어요. 부수는 거를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CD로 구워서 이제 판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강하게 좀 피력을 했던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또 몰래카메라 사건도 쭉 보셨는데 합의금 액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처벌 수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횟수도 다양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성범죄니까 합의를 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제추행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선처받는 거 아닙니다. 합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내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어떤 부분,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개선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료화된 형태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반드시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촬영 방법과 신체 노출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공정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준이 대폭 높아진다. 그리고 합의금은 촬영 횟수나 방법, 부위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수, 그리고 실형성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더욱 큰 영향을 받고 달라진다 라는 점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몰래카메라 사건 무심코 다시는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변 이동근이었습니다.